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네, 전쟁 시나리오 보충 2부 아시아 전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반도하고 대만으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어제 한반도에 대해서 뉴스가 하나 나왔죠. 아까 일부 편에서 막판에 잠깐 소개시켜 드렸지만 드디어 우리가 오랫동안 굉장히 우려하고 있던 일이 진짜 현실이 돼가고 있죠. 뭐냐면 유럽 전선, 중동 전선, 아시아 전선까지 만든 다음에 세계를 연결해서 미국과 서방 연합 그리고 이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이 아시아 전선에서도 툭하면은 막 여기저기 막 훈련 나가고 서로 막 긴박한 대치 상황, 혹은 필요하면 대만은 직접 못 건드니까 건드는 순간 둘 다 손해니까 그 옆에 있는 데서 뭔가 국지전이 빵빵 터지게 만들어서 항상 좀 긴장 상태를 유지해서 중국은 함부로 대만을 흡수통일하지 못하도록 이쪽에서 견제를 하는 거고, 중국도 이쪽에 대해서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연대를 해가지고, 이란은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붕 떠가지고. 어쨌든 마스터 플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쟁의 이 금년까지 해서 첫해는 우크라이나 전선, 둘째는 중동 전선, 세 번째는 아시아 전선까지. 중동 전선은 지금 상당히 지금 예상보다 조금 어그러뜨리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다시 어떻게든 더 키워보려고 하는 거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대로 다 안 되고 어그러지기를 바라야죠. 근데 어쨌든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쉽게 선동하는 이 무리들은 자기들 뜻대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우리 대중들이 좀 더 현실을 제대로 좀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해서 스스로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가, 각자 보는 시각과 판단은 전부 다를 수밖에 없고 그건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다만 내 의견만 맞으니까 끝까지 고집하면서 이거 안 된 거는 니들 때문이 아니냐, 내 탓은 전혀 없는 것처럼 이 모든 상황에 모든 것은 상대 탓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지난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극단으로 가다가 마지막엔 아기 배를 반으로 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네 시각도 옳고 내 시각도 옳지만 이대로 가면 아기 배를 가르고 우리 주변에서 전쟁이 외세에 빵빵 터지는데 맨날 니 탓 내 탓, 친미 친중 친일, 보수 진보 좌파 우파 할래? 일단은 요걸 위해서 서로 손잡고 요것만은 안 된다, 아기는 가르지 말자, 함부로 우리 서로 미워하는 거 알고 부부싸움 하자마자 이웃집들 연락도 안 하는데 윗집 아랫집에서 와가지고 초인종 누르고 문 부시고 들어와가지고 뭐야 당신들 어떻게 알고 왔어? 우리 부부싸움 한다는데 끌고 각자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남자는 술 한잔 주고 여자는 과일 깎아가지고 또 수다 떨면서 자네 남편은 왜 그러나 진작 헤어졌어야 돼 하고, 남자들은 또 남자 데려가가지고 그런 여자 만나니까 자네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지 하고는 둘이 잡아놓고 가스라이팅 시키면서 부부끼리 얼굴도 못 보게 하고, 우리가 알아서 다 재산 분할하고 이혼 서류해서 가정법원에 넣어줄 테니까 4주간 조정 거쳐서 사랑과 전쟁 끝내자,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맨날 아이들한테는 니네 엄마 때문에 그런다, 아빠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이겁니다. 이 한반도와 대만 이런 거는 다 지금 이제 아시아 전선이고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마지막 그 단계죠. 지정학적 어떤 구도판을 짜는 바로 직전 영상에서 잠깐 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지금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걸 어떻게든 중동에 여기 지금 공들인 거를 뭔가 이제 확실한 그래도 결과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지금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 형사재판소가 끼어들어갖고 이 판을 얼마나 힘들게 공들여 짜놨는데 결국 호구가 되는 이란이 와야 되는데 이란이 갑자기 이제 못 오게 되니까 이 판을 어떻게 지금 그래도 최소한 본전치기라도 가볼까 하고 있는데 형사재판소, 사법재판소가 와가지고 자꾸 다 판을 엎으려고 지금 하니까 미국이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형사재판소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관계자 제재를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마음에 안 들면 검찰총장 모가지 자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또 앉힐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저기 뭐 국제 원자력 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의 양축이 되는 2차 대전 이후 만들어졌던 IMF하고 월드뱅크, 세계은행하고 총재 뭐 이런 거는 이미 그동안 친미파로 완전하게 갈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도 라가르드 총재 대표적인 친미파로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다 잡아놓고 지금 이번 기축통화 패권전 준비했기 때문에 의외로 지금 유엔에서 뭐 인권단체나 유엔 사무총장이나 또 이런 데서 지금 말 안 듣고 소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만 항상 언론에서 이 사람들을 하마스하고 엮어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제 은근히 몰고 가면서 이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트집 잡아갖고 끌어내리고 자꾸 자기 사람으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뭐 하는 사람들 국제기구 안에서도 참 치사한 왕따 시키고 압박하고 자진 명예퇴직하게 유도하고 우리 그 못된 대기업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 하는 거 다 예전에 기사 가져다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나 유엔 안에서도. 그거 아세요? 요새 지금 잠깐 이제 서론에 잠깐 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요새 보면은 이제 그 경제 쪽 같이 쭉 보시면은 미국에서 달러 강세하고 국채 금리하고 이제 한 박자 좀 쭉 올려갖고 굉장히 높게 올리다가 요새 이제 5월 들어와서 한 박자 좀 쉬어가고 있죠. 그래 뭐 여전히 그래도 달러 강세 국채 금리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4.5 수준까지 일단 4.75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미국 10년물 금리.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이 쉬어가는 와중에 뭐로 이제 중국을 경제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하나요? 어마어마한 관세 전장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 거. 5월 달에 미국 달러 강세와 국채 금리를 한 박자 파월하고 옐런이 나와서 쉬어가는 와중에 그때부터 뭐가 나왔냐면 그냥 쉬면서 중국하고 뭐 쉴 수는 없겠죠. 싸움을. 그러니까 이제 그 슈퍼 301조에 근거해가지고 뭐 아시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뭐 알루미늄, 뭐 철강부터 해가지고 아유 너무 많죠. 지금 그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유럽도 해라. 또 부추기고 옐런이 자꾸 뭐하냐 빨리 니네도 해서 유럽도 지금 여러가지 지금 관세 전쟁이 이미 예고했죠.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이 관세 전쟁을 하면 중국은 웬만하면 이 전쟁은 안 하고 가고 싶죠. 그래서 항상 뒤에서 이제 만지작 합니다. 그러면서 니네가 그러면 우리도 서방 물품에 대해서 우리도 보복 관세 매길 수 있어.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발효는 안 하고 검토 거쳐서 무조건 11월 대선 이후에 어떤 이제 전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발효는 다 12월 되는 식으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거죠. 사실 중국은 트럼프를 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트럼프가 대응하기가 쉽다 이거죠. 왜냐하면 트럼프도 말도 안 되는 관세 정책을 하긴 하겠지만 지난 트럼프 일기 때 보던 것처럼 트럼프는 우방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사이가 또 갈라집니다. 그러면 그때 유럽하고 중국하고 상당히 사이가 좋아지고 서로 경제 교역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해서 트럼프가 되는 순간 유럽도 트럼프한테 멀어지고 미국은 왕따 당하고 고립주의가 되면서 중국이 살아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제 유럽이 어떻게 미국은 관세 엄청 때린다고 하는데 이제 유럽이 중국한테 얼마나 관세 때리는가 보면서 유럽도 은근히 그걸 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에 하나 트럼프가 되면 어때요? 요새 보면 거의 또 트럼프가 되는 것 같죠? 그러면 트럼프 틀림없이 중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유럽하고도 완전 약속 다 뒤집고 유럽도 못 살게 굴 텐데 그러려면 뭐들어 의리를 지켜 우리가 미국한테 트럼프 되면 우리도 굳이 뭐 미국이 또 그 꼴 예전처럼 그런 식으로 나면 우리가 미국한테 굳이 우리만 의리 따질 필요 없지. 그래서 유럽도 사실
중국하고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서로 관세 그렇게 안 되지. 미국 중국이 저렇게 저가 수출하면서 그럼 우리도 관세 전쟁 미국 한 것처럼 우리 유럽도 해야지 말은 하지만 대선 이후에 발동되는 걸로 여차하면 대선 누구 되는가 봐서 발동을 좀 미루거나 조금 완화시킬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쓰는 거죠. 그래서 요새 보면은 지금 이탈리아에서 G7 재무장관 회의인가 하는데 옐런 우리 할머니가 가가지고 막 화낸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미국 이렇게 해서 당장 6월 8월부터 발효 딱 하는 거 지금 했는데 유럽도 딱 손뼉 맞춰서 중국에 우리도 하자고 관세를 해야 되는데 유럽도 하자 하면서 지금 보면은 이거 6개월 정도 검토해가지고 한 지금 12월부터 발효되는 쪽으로 해볼까 하고 중국도 서로 눈치채고 우리도 지금 미국 유럽 보복 관세 때릴 건데 우리도 6개월 지금부터 검토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니까 옐런 누님 그 키 작은 분들 화나면 더 무서워요. 알죠? 키 작은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할머니 막 가가지고 우리 옐런 누님 가서 그래서 승질낸 거예요. 이번에 가서 제대로 빨리빨리 해라. 너 진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고 지금 빨리 이제 중국에 관세 때리자고. WTO 세계 무역기구가 있죠. 세계 무역기구가 공정 무역을 하자 이겁니다. 서로 이렇게 딱 정해진 국제적인 룰대로 움직여야지 누구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영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볼 때 나는 쟤하고 무역하는 거 이거 맨날 나 손해만 봐. 마음에 안 들어. 나 이제부터 쟤한테 우리는 마음대로 관세 매길래. 나 여기 건물 장사 잘 되니까 뭐 임대차 보호법이나 그런 거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번 달부터 월세 사. 지 맘대로 때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WTO 세계 무역기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불공정 무역이다. 항소로 이제 누가 하소연을 하면은 딱 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러지 말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금년 4월 말에 지금 세계 무역기구에서 또 한 번 뭐가 있었냐면은 패널이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은 최종 어떤 결정을 내려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이제 대법관들이 몇 명 있는 것처럼 거기도 이제 그런 패널이 있어야 하잖아요. 패널이 몇 명 이상 돼서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정족수가 되고 하는데 패널이 지금 공석이에요. 임원을 뽑았는데 임원이 없어갖고 그 국제기구가 일을 안 하고 개점 휴업 상태예요. WTO가. 지금 WTO가 제대로 돌아가면 누가 제일 많이 하소연할까요? 중국이죠. 아무리 지금 뭐 중국이 뭐 나쁘다, 뭐 저가 수출, 디플레, 뭐 세계 산업을 망친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이만큼의 관세를 때린다? 사실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국제적인 룰을 마음대로 강대국의 힘으로 지금 미국이 하는 게 슈퍼 301조라는 게 자기들이 만든 법에 근거해서 때리는 거잖아요. 국제법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법 만들어 놓고 한마디로 중국이 지네가 법 만들어 놓고 한국하고 무역하는데 나 이거 우리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손해야 하면 한국 반도체 지 맘대로 관세를 몇백 배 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WTO 같은 데 가서 제소를 해야겠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 맘대로 저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사실 미국이 지금 하는 게 그 짓이거든요. 지난 3년 동안 2년 동안 많이 그랬고 이것도 친중파 소리 들을라? 이거 참 애매하네. 이제 뭐 잘들 판단하시고요. 예. 중국말 쉐쉐밖에 할 줄 몰라. 나 영어 잘해요. 근데 WTO가 지금 벌써 5년째 식물기구입니다. 개점 휴업이에요. 공무원들 출근 안 한다 이거예요. 왜? 뭐 제소가 들어와도 거기 패널 몇 명인데 그게 다 뽑아갖고 임원이 있어야 뭐 들어가는데 규칙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정관이 사람을 안 뽑으니까 그럼 사람 안 뽑고 뭐해? 이제 매번 뽑자고 회의하죠. 근데 누구 한 명이 계속 그 발의안을 통과를 거부를 해요. 거부권을 행사해요. 누구 뽑자는데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이력 조사해봐. 저 어디 지역 출신이야? 학교 어디 나왔어? 안 돼. 거부권. 누가요? 미국이요. 금년 4월에도 거부권 했고요. 이 거부권이 처음이 아니고 지금까지
듣고 놀라지 마십시오. 거짓말 아닙니다.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연속 75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WTO가 식물기구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맘대로 그동안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맘대로 계속 미국이 하자고 하면 그게 법이 돼버리죠 지금. 미국 하나에 지금 세계를 지 맘대로 하는 겁니다. 요새 특히 기축통화 패권전에서는 그게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지금 일부러 사실상 몇 년 전부터 WTO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임원을 못 뽑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정무역 뭐 불공정 제소 그런 거 할 쌓여 있죠. 접수는 돼 있죠. 근데 저기 그게 뽑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식물기구예요. 금년 4월 말에도 한 번 더 거부권 행사해서 75번째 연속 거부권이라는 기록을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국제기구를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구스타우 유엔 총장도 한번 엮어서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버텼죠. 그 얘기고요. 자, 이제 한반도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11월 대선 전까지 북한이 어떻게 한번 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뒤에서 시켜서 너 한번 터뜨려 봐라. 지원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이런 기사 나왔고요. 어제 우리나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미국의 어떤 행사가 있는데 한반도 평화 어떤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축사를 맡으셨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영상 축사를 하는데 이분이 비교적 조용히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 계시죠? 고향집에. 근데 그 영상에서 이게 이제 국내로 나가는 건 아니고 해외에서 초청받아서 한반도의 어떤 그 전국을 미국의 어떤 그 강경파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온건파들, 미국의 의원들 중에도 하원, 상원 의원들도 온건파들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이렇게 제재하고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봤자 좋은 일은 안 생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보자 하는 그런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거든요. 미국 내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최하는 이 컨퍼런스에 영상 축사 이제 부른 것 같습니다. 좀 해달라고. 근데 외국에 나가는 거라서 그런지 국내에서는 눈치 보면서 아무 말도 잘 안 하시던 양반이 이런 얘기를 충격적으로 어제 했더라고요. 최근 한반도 상황은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심각한 위기 국면이다 지금. 이런 좀 위기감 있는 얘기 하셨고요. 브래드 셔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또 연설을 이어서 했는데 어제 북한에 수십 년 동안 같은 정책을 썼는데 그래서 핵무기가 줄어들었냐? 오히려 핵무기 숫자가 늘었다. 그리고 맨날 북한, 러시아, 중국 악의 축이라고 밀어붙였는데 그래서 세 나라가 다 힘들어졌냐? 오히려 북한의 순항 미사일은 지난 1년간 일취월장해서 이제는 미국도 야 이거 우리 본토까지 충분히 날아와 때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해구산 뭐 그러면 괜히 한반도 핵 보호해주겠다고 우리가 해구산 씌워주겠다고 하면은 북한이 남한하고 뭔 일 할 때 해구산이라는 건 뭡니까? 미국에서 먼저 알고 미국에서 핵무기를 뿅 발사해서 바다 건너와서 북한을 때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뭔 일을 정말 전면전을 터뜨리겠다 할 때는 북한도 미국에다 먼저 선제적으로 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한 공격하면 저기 뭐 미국이 핵무기를 우리 북한 평양에다 떨어뜨리겠다고 저기 비행기나 뭐 저기 항공모함 잠수함에서 그럼 우리도 잠수함 같은 데서 안 보이는 데서 뽁 해가지고 우리도 저기 워싱턴 쏴버려.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괜히 그전에는 굉장히 우리 대포동 보고 막 웃고 비웃고 했는데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작년부터 서로 이제 러시아에 이제 좀 기술 많이 이제 좀 도움받고 지원받고 하면서 미사일 성능이 갑자기 1년 만에 업그레이드 돼버렸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북한 혼자 자체적으로 노력한 것보다 지난 1년 사이에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훨씬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정했죠. 미군도 미국 국방부도 저거 좀 진짜 같다. 비웃을 게 아니다. 기술이 아직 완전히 완성됐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위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구산 못 펼쳐주겠다. 니네 우리가 굳이 저기 대한민국 살려주겠다고 워싱턴이나 이런 LA까지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냐? 만에하나? 그건 아니잖냐? 아무리 친구 도와주려고 해도 우리 집이 먼저지. 그래서 이제 해구산은 못 씌워주겠다. 그 얘기가 그래서 몇 달 전부터 나온 겁니다.
VO, 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나 미국 방송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나. 미국에서 영상 듣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한두 번씩 그 얘기가 나오지만 미국은 벌써 그 얘기 좀 나온 지 됐고요. 이걸로 이제 전화위복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전화위복인지 사실은 처음부터 서로 간에 좀 협력하고 평화적으로 가고 서로 간에 군비 경쟁 안 하고 남들 외세가 끼워들어서 괜히 우리 부부싸움에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콩나라 안 하고 우리끼리 되면 지금같이 이런 막 미중 갈등의 세계 경제가 휘청일 때 사실 우리가 다음번 대권 주자처럼 힘이 확 커질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미 넘어갔으니까 할 수 없고 앞으로는 그런다고 우리가 중국 편을 들 수는 없잖아요. 선택을 강요받았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미국 편에서 뭔가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용만 당하는 호구가 되지 말자 이겁니다. 해주는 게 있으면 그만큼 받아오는 게 있어야 되고 전 세계가 정말 많은 걸 받아가고 있는데 나한테 뭐 해줄래 그 대신 하는데 우리만 제일 못 받아가고 있고 이용은 제일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외교부가 개점 휴업 상태라서 좀 아쉽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금년 5월에 이제 전 세계 항공모함이 한반도하고 이 대만 주변에 다 모이게 된다고 제가 작년부터 기사 가져와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5월이니까 5월 말이니까 진짜 어떻게 됐나 보죠. 바로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지금 오래된 레이건 항모가 이렇게 돌아가고 새롭게 이제 오버홀이라고 하죠. 우리 뭐 자동차 엔진이나 자전거 같은 것도 한번 싹 안에 대청소하는 거죠. 깔끔하게 새를 갈고 새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 새 것처럼 만드는 게 오버홀이라고 하죠. 센터 들어가서 오버홀 한번 했다고 하잖아요. 아주 새 차 만드는 거죠. 한번 그것 엔진이랑 다 청소해서 그런 식으로 레이건 가고 다 나머지 항공모함 니미츠, 칼빈슨, 루즈벨트, 링컨 계속 옵니다. 이렇게 정비 받고 들어가고 해서 미국의 이 5개 항공모함이 계속 이제는 여기로 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딱 붙여놨잖아요. 거기에 한 대가 있어요. 한 대, 홍해. 여기는 중동이나 크림반도처럼 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다 5대를 계속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되게 웃기죠. 그리고 무인 공중 급유기를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할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런 데 바다에서 센카쿠 열도나 이런 오키나와에서 바다에서 비행기 공중 급유하고 대만 이런 데까지 다 계속 쉬지 않고 바다 위에 떠가지고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무장 강습 상륙함이라는 F-35 기종 동아시아에 전개를 한다. 대만이나 한반도 등 이제 직접 강습 상륙할 수 있는 기종으로 지금 최신 기종으로 온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와가지고 여기서 이지랄들 하고 있으니까 중국도 바로 뭡니까? 지들 항공모함, 중국의 항공모함은 정말 얼마나 정말 잘 만들고 얼마나 실전성 있는지 지금 말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항모 3척을 띄웠습니다. 대응해서 지들 나름 중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이런 것도 지금 다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남쪽, 제주도 남쪽, 대만 위쪽 이런 데서 다 오키나와 서쪽 여기에서요. 자, 이미 작년부터 G7은 한반도하고 대만 부근에 앞으로 2024년 상반기에 전 세계의 항공모함들을 다 집결시킨다고 이미 그때 기사가 나왔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금년 초부터는 한미일 연합군과 나토의 전투기들이 실제로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 뭐 전쟁 나지도 않았는데 구실은 다 한반도하고 대만을 지켜주겠다. 와, 너무 고맙네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한 적 없거든요. 솔직히 없는데 워낙에 우리가 그동안 잘했잖아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죠. 먼저 청하지도 않았는데 밖에서 막 띵동 야구방망이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네 지금 부부싸움 했나? 도와주러 왔네. 아니요 나 저기 내가 설거지하다 그릇 하나 깨지는 소리였어. 정말이야? 확실해? 자네 혹시 와이프한테 맞고 감추는 거 아니야? 쪽팔려서? 아니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밤 12시인데 지금 남의 집에. 아니야 내가 확인해 봐야겠어.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아주 극진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항공모함 5대 보내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항공모함 일이 다 옵니다. 좀 우크라 전쟁하고 중동 전쟁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 코가 석자인 것 같은데 아니, 친구가 더 중요하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금년도 1, 2월에 미국, 일본 연합훈련 했고요. 3월부터 4월부터는 우리 총선, 그때부터는 지금 뭡니까?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까지 끼어가지고 연합훈련 했죠. 계속. 거기다 뭐 핵항모 뜨고 뭐 핵잠수함 뜨고 핵폭격기 뜨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막 엊그저께 중국이 대만 둘러싸고 막 하면서 막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대만에 막 폭탄 퍼붓고 상륙하고 하는 거, 그런 거 훈련했다고 하고 막 우리 막 그거 보고 치를 떨죠. 야, 저 중국 못된 놈들, 쟤네는 왜 이렇게 호전적일까 애들이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3월 4월에 한 게 그거예요. 한미일이 항공모함하고 폭격기 떠가지고 평양에다가 쫙 가서 핵폭탄 빡 떨어뜨리고, 그 시뮬레이션 작전 다 우리도 똑같이 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동해 서해에다 계속 미사일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 훈련할 때마다. 나 이런 잡혀가나? 남산으로? 요새도 남산 문 열었나? 아, 남산 돈가스 젊었을 때 먹어보고. 네, 그렇다는 겁니다. 에이, 때려쳐야 되나 이제. 어쨌든 그렇게 돼서 작년부터 북한이 이제 러시아의 도움을 직접 푸틴이 한번 왔었죠. 다 도와주겠다. 국방장관도 와가지고. 그래서 성능 개선, 러시아 도움을 받아갖고 북한의 순항미사일 같은 게 성능이 막 개선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북중러가 겉으로 직접 뭐 팀 작전명을 붙여가지고 연합훈련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그들도 러시아 그 군사들이 연해주 지역에서 우리나라 동해 저 먼 바다에서 훈련을 했고요. 그쪽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또 예고 없이 쐈었죠. 근데 러시아하고 서로 다음날 5시쯤에 좌표 어디다가 우리 동해상에다 미사일 쏠 거니까 그리 가서 훈련하면 안 돼. 서로 얘기가 충분히 됐겠죠. 안 하고 했으면 잘못하면 러시아 배 맞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한미일 연합훈련 한 것처럼 금년 상반기에, 금년 초에 틀림없이 북한, 중국, 러시아도 서로 간에 다 전화통화해서 일정 짜 맞춰서 은근히 지들도 연합훈련 했다.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서해상까지 지금 미국의 우리 도와주겠다고 와갖고 그 첨단 무기들이 거기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중국의 베이징까지 한 방에 목표가 딱 타격거리가 맞죠. 그래갖고 금년 초에 서해상에서도 중국도 한번 미사일 포격훈련 가짜로 했습니다. 그때 그 미사일 사정거리가 한반도 다 넣어놨어요. 한반도 사격권 해놓고 다 했어요. 이런 게 좋아요? 친구들이 도와주니까 든든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모르겠네요. 저는 쫄보라서 나는 그냥 아무 일도 이런 훈련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실제로 북한은 그 전까지는 홀로 고립되어 있어가지고 미사일 성능도 지난 10년 동안 대포동하고 뭐 돈도 없는데 쌀도 없는데 뭐 한다고 하는데도 맨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첨단 부품을 받아갖고 미사일에 조립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북한이 고립되어 있고 경제 제재 받으면서 주요 부품 공수받지를 못하니까 이번에 그 이란 헬기가 올해 노후돼가지고 낙후돼가지고 추락해서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처럼 북한도 그 미사일을 아무리 성능을 개선하고 뭘 하려고 해도 별로, 그래서 우리가 우습게 봤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작년 2월에 이제 중국의 정찰 풍선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작업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번 패권전에서 G7이 특히 이쪽에서 미국하고 일본이 우리랑 연합해가지고 북한 도발로부터 니네 한반도를 지켜주겠다 하더니 같이 훈련 띄워주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같이 뭔 일 생기면 같이 공동으로 도와주자 하면서 공동 군사대응 조약도 작년 여름부터 맺고, 또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 이거 봐라 여기에서 지금 하마스 땅굴에서 북한 무기가 나왔어 어쩌고 저쩌고 이거 틀림없이 지금 이번에 같이 전쟁 일으킨 한편 맞지 하는 거죠. 저쪽에서는 야 그럼 세계 어딜 가도 다
미국 무기가 나오는데 모든 전쟁 다 니네 미국이 도와준 거 맞지? 반대로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 그만할게. 이제 잡혀가겠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예. 그렇게 북한은 러시아, 중국, 이란 등하고 열심히 작년 1년 내내 묶었죠. 공동 제재를 하겠다고 나섰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북한하고 괜히 서로 도와줬지 엮이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같이 제재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도 거리를 상당히 뒀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저렇게 묶어버리고 같은 편이지 니네 서로 도와주고 같이 제재하겠다고 하면서 왕따를 같이 시켜버리니까 결국은 얘네들도 같이 붙게 됐죠.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오히려 노골적으로 북한, 러시아가 뭡니까? 노골적으로 서로 붙어먹기 시작했죠. 이제 대놓고 남의 눈치 안 보고 서로 이제 정상끼리 방문하고 다 도와주겠다 하고. 예. 또 우리도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시켜갖고 국제사회, 국제기구 회의하는데 가가지고 중국, 러시아 앞에서 우리 대표가 막 뭐라고 한마디 했잖아요. 니네 지금 북한 뒤에 니네 중국, 러시아가 붙어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도발을 시키고 니네 그러면 안 돼. 그거를 미국하고 일본이 나서서 얘기하면 모양이 안 좋잖아요. 모양새가. 그죠? 걔네가 주도하는 것 같잖아. 우리가 직접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세계인들 앞에서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이 저 도발하는데 아무래도 중국, 러시아 뒤에 있어. 니네 그러면 안 돼. 경고한다. 우리 되게 용감했죠, 작년에. 그런 거 다 우리가 했겠어요. 하라고 뒤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지. 결국 작년부터 북한은 사실상 중국한테는 지금 러시아 옆에 붙어있는 벨라루스와 같은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대신 은밀히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중국도 그전까지는 거리를 뒀지만 작년부터는 열심히 물밑에서 티는 안 내고 몰래 도와주죠. 그렇게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날마다 1년 내내 어디서 돈이 나서 미사일을 계속 쏴댔겠어요. 실전성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개량 실험하면서 1년 동안 지금 북한이 쏜 미사일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거 못 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전성이 이제는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고요. 푸틴한테서도 러시아 위성기술, 첨단기술, 핵기술까지 지원해주겠다고 공공연하게 약속 받아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불과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금년 초에 지난 10년 동안 북한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게 지난 1년 동안 최신 순항 미사일 능력을 여차하면 요격 못한다고 지금 미국이 얼마 전에 시인했죠. 저 저궤도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리모컨으로 막 좌우로 살모사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후방 깊숙이 오는데 순항미사일이 우리 이거 요격하기 솔직히 힘든 거다. 이 정도 기술력이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고산 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는데 도와주겠다고 미국, 일본이 이렇게 나서더니 괜히 이 지역을 작년 초부터 한미일 북중로의 연합 세력 전장으로 갑자기 만들어 놨고요. 북한은 또 중국, 러시아 얼침에 받게 돼서 더욱 미사일의 능력과 핵무기 능력을 향상시켜준 결과가 온 겁니다. 물론 처음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죠. 다 잘해보자고 한 건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 내가 죄인이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이틀 전 뉴스인가 어제 뉴스인가 하나 가까봤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한 얘기인데 어쩌다 제 영상 봐도 속이 터지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모든 거를 다 미국 탓이라고 하고 말이야. 북한이 저렇게 기술력이 좋아진 게 무슨 막 이런 얘기. 그게 다 저기 중국 러시아 탓이죠. 어떻게 우리는 아무 책임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마음이 불편하셨을 텐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결과를 보자 이겁니다. 서로 이렇게 싸워서 도와주겠다 하고 판을 막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고 서로 간에 저쪽하고는 말도 섞지 마. 지들하고는 놀지도 마. 저는 셋 다 나쁜 놈이야. 몰고 가면서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엊그저께 나온 뉴스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숨은 승자는 누구냐. 이 기사 한번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북한이다 이겁니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 지원받고 특히 러시아한테 지원받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주고 거기서 실전 계속 쓰면서 뭐가 문제인가 계속 개선하고
첨단 미사일이나 대포 같은데 부품 그동안 경제 제재로 못 받던 거 이제는 뭐 이란한테서 받고 러시아한테서 받고 어차피 우리 같은 놈이고 다 죽일 놈이라며 그래서 우리끼리 거래한다 뭐 어쩔 건데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진정한 승자는 이번에 북한이다. 북한의 무기가 엄청나게 1년 만에 발전해버렸다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가. 물론 미국과 일본이 정말 우리를 북한으로부터 지켜주려고 정말 좋은 마음에 미리 요청받지도 않았는데 나서줬다라고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동안 쭉 모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기록을 해오면서 어제 오늘 제가 살펴본 게 아닌 제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그런 순진한 순전히 호의로 자신들의 뭘 다 하는 희생하면서 도와주겠다. 요거는 그대로 믿는 게 좀 너무 순진한 것 같고요. 결국은 지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도록 세팅을 해온 것처럼 오랜 시간 빌드업 세팅한 것처럼 한국도 지금 그렇게 세팅을 했고 이제 5월, 6월에 완성을 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 9월 11일에 만든 영상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한반도와 대만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5월 달에 총통 취임식도 있고 한데 거기에 맞춰서 아시아 전선을 완성할 것 같다. 9월 달에 그 당시 많은 기사들 갖다가 얘기를 한 거고요. 11월 24일에는 한반도 특집 하면서 한 번 더 짚었었죠. 종합해서 이 방면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들 보시면 됩니다. 캠프 데이비드 때부터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고 언론에서 정확히 알려지도 않았는데 정말 우리 그 청년들, 군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큰 작전 지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움직인다. 언론들은 맨날 우리를 도와줘서 미국과 일본이 같이 지켜준다. 얼마나 든든하냐? 칭찬하는 그런 무슨 전두환 시절 같은 뉴스들만 나왔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자동 참전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얘기 나오고요. 사실상 국제적으로 지금 중국하고 대만은 한 나라죠. 우리가 대만을 아무리 저기 좀 동정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지금 중국하고 대만이 주권국가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대만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인정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 뭔 일이 난다 해도 그건 내전입니다. 내전 한마디로. 이건 아니지 하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처럼 전 세계가 도와주자 하고 가서 뛰쳐들어갈 명분이 없어요. 실제로요. 중국하고 대만의 전쟁이 나도 견제할 구실이 전혀 없어요. 경제 같은 거 할 때도 대만하고 직접적으로 우리 뭐 경제 무역 회복과 조약을 맺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디 강원도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하고 미국이 와서 우리 조약 맺어서 무역학과 하는 거 똑같은 거에 뭔 얘기예요. 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국제법상. 그래서 지금 중국이 대만을 어떤 식으로 잡아먹겠다. 뭐 우리 내전이다 하는데 가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가가지고 어떻게 끼어들 명분이 없는 겁니다. 또 끼어들어봤자 중국도 크게 다치고 미국도 크게 다치고 결국 그 사이에 이제 뭐 유럽 같은 애들만 좋다 이제 기축통화 우리 유로화도 한번 해보자고 치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나 대만을 사이에 두고 직접 붙는 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대신 싸워줘야 돼. 대리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처럼. 2차 대전 때처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하고 중국하고 상황 우리가 끼어들 그러면 안 되지 말은 하지만 거기에 가서 도와주겠다고 우크라이나처럼 끼어들 명분이 없는 거예요. 고작 해야 이제 대만 해협 여기는 공해상인데 여기는 우리 모두 다 지나갈 수 있지 하고 맨날 해협으로 배만 몰고 싹 지나가면서 왜 여긴 니네 땅 아니잖아 어쩌라고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우리 같은 뭐 안에서 뭐 뭔 일 생겼다고 해가지고 직접 우리가 끼어들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한반도의 남북한의 대립판을 작년부터 괜히 와서 우리 부부싸움 자기들이 대신 싸워주겠다고 하면서 일을 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지런히 남북 대립을 작년부터 옆에서 부추기면서 더 큰 국제판으로 키우면은 이제 대만에서 직접적으로는 뭔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한반도에서 뭔 일이 터지게 만들어서 그걸 핑계로 서방연합군이 여기 다 집결하는 거예요. 집결하고 가만 보니까 지금 서해상에서 뭔 일이 터졌다며 야 저놈도 안 되겠네. 야, 걱정 마라. 우리 지금 여기 다 와 있어.
네 소식 듣고 걱정이 돼서 밤에 잠 못 자고 야 우리 지금 다 날라왔다. 지금 바다에 저 바다 봐봐. 저게 다 항공모함이야. 전 세계에서 모인 든든하지? 근데 야 지금 보니까 북한이 서해에서 빵 쏜 게 이게 그냥 쏜 게 아니야. 러시아가 쏘라고 뒤에서 옆구리 찔렀고 중국이 지금 뒷구리 옆구리 뒷구리 죄송합니다. 뒷구리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 시골에서 오신 우리 그 어머님 진찰을 하면서 이렇게 막 쑤시고 아프다고 다리가 그래서 다리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했더니 앞다리가 아프다고 그래.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뒷다리는 괜찮으시고요. 했더니 아이 뒷다리는 괜찮은데 앞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국제적으로 판을 키웠기 때문에 서해상에서 뭔 일 있어도 남북끼리 끝나는 게 아니죠. 연평해전처럼 그냥 이거 틀림없이 북한 이거 뒤에서 지금 러시아 이거 봐봐. 러시아가 찔러줬고 중국이 해줬고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서해안 남해안에서 뭐 저기 동해안에서 뭔 일 빵빵 터져도 그걸 핑계로 대만까지 해가지고 모든 전선에서 항공모함이 쫙 돌아다니면서 연계된 군사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럼 그 와중에 중국도 대만 우리는 같은 내전이고 같은 우리 민족끼리 뭐 해결 보는 거니까 상관하지 마 하고 대만에다 뭐 군사작전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거 하는 순간 저 봐봐 지금 북한하고 연계해서 뭔가 지금 벌리네 하고 이쪽에서도 핑계대고 벌떼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서로 견제가 되는 거죠. 남북한 도와주겠다는 건 대만 견제하려는 핑계입니다. 남북한 핑계대고 여기에 자기들 군사 쫙 깔아놓고 바다 위에다가 대만도 함부로 중국이 대만 못 먹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사실상 총통은 취임이 됐지만 여소야대잖아요. 이미 모든 저기 그 중국의 기업인들, 경제인들, 정치인들, 사회단체 전부 다 중국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TSMC 최신 기술력부터 여론까지 다 조작해갖고 앞으로 1년, 2년, 3년 가면서 계속 결국은 흡수통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빨리 금년 5월부터 작년부터 5월에 사실상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미 작년부터 선거 결과는 나왔어요. 여론조사 하면은 이미 대만 사람들은 거의 다 여소야대 나올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즉 금년 5월 달에 대만 총통 취임하고 여소야대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중국이 대만을 좀 더 쉽게 얼르고 달래고 막 하고 한때는 막 무섭게 하고 하면서 결국은 대만 사람들이 야, 저 바다 건너 미국 뭐 아무리 뭐 우리 도와준다고 하지만 어차피 남이다. 우리 같은 민족끼리 어느 정도 우리 자유만 지켜주면 서로 좋게 지내자. 솔직히 우리 중국하고 모든 거 끊으면 당장 굶어 죽잖아. 그렇게 가게 되고 모든 그 첨단 TSMC 기술력이 흡수될까봐 너무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부터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에다가 최신 3나노 공정 다 짓게 유도하고 그 다음에 최신 기술을 앞으로 5년 안에 다 빼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중국이 대만을 흡수 통일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기술력도 못 빠져나가게. 근데 이미 지금 이제 5월부터 해서 여소야대 되면 빠져나갈 건데 어떻게 막아야겠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한국 괜히 남북한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판을 이렇게 키워놓고 캠프 데이부터 한미일, 일본 자유대 이렇게 승격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다 알아서 여기서 이제 통장님처럼 마을 이장처럼 돌아다니면서 주도해서 하게 만들고 괜히 이제 북한 핑계대고 동해 서해에서 뭔 일 땅땅 하면은 큰일로 막 엄청 큰일 났네 막 하면서 전 세계 항공모함이 다 와갖고 대만까지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니들 다 한편이지 어디서 움직이나 봐봐. 야 저기서 대만 저기 할 때 지금 여기 북한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만 안에서도 항상 긴장 상태가 되고 그러면은 대만 안에서도 다시 사람들이 대만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했던 사람들도 주변에서 이런 일을 하면 다 흥분하죠. 전 세계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대만 안에서도 다시 반중파, 친미파가 집결이 됩니다. 우리 보수나 저기 진보에서 그런 방법 잘 쓰잖아요. 일부러 우리가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뭐 이렇게 뭐
심각한 문제를 만들면 특히 뭐 북풍이나 그런 군사적이나 뭐 이런 걸로 뭐 하게 되면 더 확 집결하는 효과가 나죠. 그런 이제 더 이제 반중 멸공 그런 분위기가 이런 군사적인 그 외부에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대만에서 그런 사회 분위기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쉽게 중국이 쉽게 대만을 흡수 통일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렇게 딱 잡아놓은 와중에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경제 제재하고 기축통화로 이제 환율 금리 공격해서 부동산 터져라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마스터 플랜입니다. 네, 오늘 할 말 다 했네요. 문제는 이 와중에 얼마든지 한반도 남북 대립을 이용해서 또 다른 공작된 국지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눈에 뻔히 보이는 건데 세상에서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이러한 이념 논리, 진영 논리에 깊이 함몰돼 가지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이지, 저놈들 때문이지,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모든 것이 다 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다른 진영 탓이다 하면서 주변에서 막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전쟁이 위험이나 국지전의 도발이나 긴장 상태가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좀 뒤로 되돌려 가지고 악이 배를 까르는 치명적인 결과로 가지 않을까가 아니라 더 막 흥분해 갖고 싸우자, 타도하자,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식으로 외국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대리전을 치러주는 건데 그 선동에 쉽게 말려드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 중에 아직은 너무 많은 것 같다. 이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이미 금년 5월쯤에 미국, 유럽, 일본의 모든 해상 주요 병력들이 대만 해협과 센카쿠 열도, 오키나와 한반도 거점으로 포진하기로 작년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고요. 미국, 일본 금년 2월부터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했습니다. 예. 또 3월부터는 한국군까지 포함해서 한미일이 한반도에서 보다 넓은 작전 지역으로 합동훈련 실시했고요. 동시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이 일본의 자위대 승격시켜줬죠. 해외 파견과 전투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지난 4월까지 한미 군사작전 지휘소처럼 한일 군사작전 지휘소를 더 승격시켰습니다. 말로는 우리하고 동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과 미국과 이렇게 한국군과 해서 그동안 이 동아시아 작전을 펼치면서 작전 사령부가 있었는데 그 군대 취급도 안 하던 자위대를 승격시켜 갖고 금년 4월에 똑같이 일본에도 미국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작전을 한 사령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령부하고 일본 사령부가 동등하다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호주, 캐나다, 미국하고 연계하는 오커스 모임이 있죠. 오커스 모임에 이번에 일본을 초대했죠.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미국은 넣어주고 싶어 합니다. 오커스는요, 일본 미국하고 영국하고 이쪽에 호주, 캐나다에서 정말 최고급 군사 정보를 지들끼리 공유하는 나라들입니다. 우리한테는 안 알려주는 거를 결국은 일본 넣어가지고 일본한테 대한민국보다 일본 작전부가 보다 더 상급 부대의 고급 군사 지휘 정보, 작전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작년 캠프 데이비드 때부터 구상된 이 한미일 연합 체계는 이제 주한미군만 여차하면 주한미군도 뭔 일 있으면 대만 쪽에 뭐 지원하러 나가겠다고 선언했죠. 작년부터. 그런데 대한민국 군대도 이제 유럽에서 파견되는 나토군하고 같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대만까지 연결된 동아시아 전선에서 어디든 여기 필요하니까 이쪽으로 움직여라, 여기 필요하니까 저쪽으로 움직여라 하면은 언제든 우리도 시키는 대로 따라가서 같이 동맹군이니까 투입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이미 다 마련이 됐다. 그동안 쭉 짚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11월 30일에 유엔사 부활시켰다. 이거 정말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언론들 통제 딱 해가지고 딱 기사 한 줄인가 나오고 중요한 문제인데 하루인가 이틀 다루더니 더 이상 뭐 심층 취재도 안 하대요. 7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우리 6.25 때 만들었던 유엔사를 작년 말에 부활시켰죠. 오비들 모아다가 나토의 공동방위 조약하고 똑같은 겁니다. 대만 전선과 한반도 전선을 이어가지고 적성국들 중국이나 북한에서 뭔 일 도발이 생길 경우에 많은 유엔 참전국이었던 나라들이 자동으로 참전하거나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조약 발동도 이미 시동 걸어뒀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실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유럽 전선이나 중동 전선보다도 현재
더 큰 전 세계에 가장 힘 있는 대규모의 해상 공군 병력이 동시에 지금 집결되어 있습니다. 지구상 최고의 병력들이 여기에 다 집결되고 있어요. 여긴 아직 전쟁 터지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기축통합 패권전의 화살들이 지난 2, 3년간 쭉 결국 향하는데 최종 타겟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선 다음은 금년 초에 중동이나 대만에서 하나 더 터질 것이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중동이 터졌고, 이제는 작년 말 하반기부터는 제가 올해 상반기까지 아시아 전선이 최종적으로 이어지고 모든 화력이 모여진다 한 거고,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대만 한번 볼까요? 작년 11월 16일 날 제가 만들었던 또 다른 전운이 감돈다. 대만 선거를 둘러싼 피비린내, 이겁니다. 예. 또 다른 제3의 아시아 전선에서 2달도 안 남은 대만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금년 1월에 대만 선거가 있었죠. 1월인가 2월인가 2월 초인가. 예. 이미 이때 영상 보면은 이미 지금 친중파가 꽉 잡게 된다. 총통은 어떻게 이 민진당 여기 라이칭동과 저기 친미파 총통이 재연임할 수 있겠지만 내각은 거의 넘어가는 건 그때부터 확실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각 넘어가면 허수아비 총통 만들고 중국이 이제 대놓고 대만을 쪽쪽 내부적으로 자기 편 만들어서 흡수 통일할 것 같으니까 TSMC 넘어갈 거 뭐 대만을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죠. TSMC 최신 반도체 기술 넘어가는 거 그게 싫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5월 총통 취임에 맞춰서 4월 한반도 저기 총선까지 잘 넘어가 가지고 총선도 되게 얘네들이 신경 썼죠. 왜 한국의 총선에서 뭐가 돼 가지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맺은 저기 뭐 군사 조약 이런 거를 다 뒤집자고 다시 얘기가 나올까봐 은근히 얘네들도 신경 썼을 겁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야당도 이런 것까지 못 봐요. 솔직히 제대로 외교 보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제가 볼 땐 없습니다. 그런 능력들이. 예, 그냥 집안 밥그릇 사운드만 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6월 달을 지금 잘 보자 하는 게 이제부터 이런 전선을 괜히 남북한 핑계대서 대만까지 이어서 만들어 놓을 거란 겁니다. 이미 작년부터 예고가 돼 있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견제하는 거죠. 사실 대만을 사이에 두고 전 세계 가장 큰 전력들이 다 한반도까지 해가지고 일본 오키나와까지 해서 지금 이제 진열이 돼 있고요. 이거를 이제 대만은 서로 안 건들고 으르릉 짓기만 하죠. 괜히 일부러 우리나라 동해 서해에서 연평해전같이 뭐 하나 빵 터뜨리고 그걸 핑계로 항상 지금 후티 반군 잡겠다고 거기에 그냥 정박해 있잖아요. 미국 유럽 배들. 그것처럼 여기다 맨날 정박해 놓고 쫙 돌면서 대만에 이제 계속 굳어 보겠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이제. 그리고 그 우려했던 일이 바로 엊그저께 일어난 겁니다. 어제까지 끝난 대만 포위 훈련, 중국이 이틀 동안 딱 여차하며 군용기 111대 동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뉴스만 보고 이런 지금까지 쭉 이 흐름 드라마를 모르시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지난 70년의 역사 드라마는 전혀 모르고 하마스가 지금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지른 그 순간부터의 내용만 아니까 앞뒤 사정은 딱 모르고 그냥 강용욱이 맞네, 아니네, 강용욱이 갑질하고 거기 직원들이 맞네, 서로 자기만 맞다고 하는 거죠. 지난 사정을 쫙 가서 드라마가 나와야 되죠. 이 훈련이 있고 나서 미국은 중국은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내정 간섭이니까 니네 신경 쓰리 받지 했지만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정말 니들이 무력을 뭐 하면 우리도 무력으로 대응하겠다. 맞 선전포고를 했었죠. 이것만 보면 이 뉴스만 보면 참 중국 놈들 왜 이렇게 전쟁하고 싶어 안달일까? 왜 저렇게 맨날 이제 전문가들 나와서 왜 중국은 대만에 그렇게 집착하나? 시진핑이 어쩜 뭐 아는 척들 하겠죠? 아니요. 물론 많은 거 많으시니까 당연히 아는 척 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드라마를 쭉 보면 뭐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기는 쉽지 않더라. 이미 동아시아 해상에는 대만 총통 취임하기 전에 이전부터 5월 초부터 세계 최대 정예군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중국도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런 걸 다 보고 이러한 행보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들도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 앞바다에 여러분들 인천 앞바다에 중국 항공모함하고 저기 러시아 항공모함하고 북한 모하고 연평도 바로 앞에 쫙 막 7, 8대가 막 진을 쳐 있다고 해봅시다. 거기서 맨날 비행기 띄우고. 그럼 우리 그거 가만히 보고 있어야겠어요? 아니면 우리도 연평도 앞에 가서 우리 해군이 가서 연합으로 막 훈련해서 발사하면서 빵빵빵 쏘고 뭐 뭔가 막 센 쪽 보여줘야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중국이 이번에 한 대만 포위 훈련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금년 2월 초의 기사입니다. SBS 2월 1일 날. 이미 2월 달에 미국, 일본 항공모함이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굉장한 규모로 했어요. 미국 루즈벨트 칼빈슨하고 일본 에이셋 양쪽의 주 항공모함들 다 나왔습니다. 구축함 다 나오고. 이것만 왔냐? 프랑스에서도 자기네 항공모함 곧 보내겠다. 이쪽으로. 이탈리아도 항공모함 보내겠다. 이탈리아가 이 인도태평양으로 항공모함 보낸 거는 건국 이래 처음이랍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중국, 북한 견제하는 왜 오냐? 여기 구경 여기 관광 오냐? 아니. 지금 보면은 중국하고 북한을 견제한다. 즉 한반도 전선하고 대만 전선 이어가지고 싸그리 보는 거죠. 그걸 견제하려는 일본, 미국하고 연합 훈련하려고. 얼마나 착한 친구들이에요. 우리 생각에 우리 걱정에 잠을 못 자서 항공모함을 보냈어요. 이게 지구 반바퀴를 돌아오고 있어요. 영국도 보내려고 했는데 아이고 수리 좀 해야 된대요. 뺑기스네 이놈들. 지금 전쟁 중인 홍해에도 미국 항공모함 딱 한 척만 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찌그만한 배들 보냈고. 근데 지금 여기다가 벌써 항공모함이 몇 대요. 미국 5대가 연달아서 계속 오니까 한 3대씩은 있고. 그 다음에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까지 오면 벌써 6대, 7대. 이야, 든든하네요, 정말. 이미 동아시아에 2월 달부터 미국, 중국, 일본 항공모함들 서로 대척하고 있었고요. 왜 그때부터 2월부터 그랬냐? 여기 나오잖아요. 대만 선거 때문에 뭔 일이 벌어질까봐 새롭게 하고 있고, 또 김정은이가 한반도에 대해서 뭔 일을 터질까봐 걱정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도와주고 싶어갖고 우리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왔어요. 2월부터. 대만 앞바다에 와가지고 저렇게 항공모함들 설치고 전 세계 항공모함들이 서방들이 다 온다고 하니까 중국이 어떻겠습니까? 중국 CCTV는 2월 달부터 비상이 난 거예요. 특별 프로그램 추정 60분 시사 저널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 짜고 항공모함 하나만 와도 웬만한 나라 하나의 전력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세계의 항공모함 전단이 오고 있고 앞으로 또 유럽에서 항공모함이 3대 넉 대가 더 온다고 한다. 중국이 왜 엊그저께 대만 딱 둘러싸고 괜히 한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상대탄만 하면 안 돼요. 오늘로써 완전 친중파 이제 저는 낙인 찍혔고요. 이 전체적인 흐름과 드라마를 유럽 전선, 중동 전선, 아시아 전선까지 알고 가자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대만을 두고 서로가 맞붙기는 미국과 중국의 건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남한의 대결 구도를 이용해서 괜히 우리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 근처에서 국지전을 일으키고 그걸 구실로 뭔 일 다음날 안 생기게 계속 우리가 봐줄게 하면서 중국, 북한, 러시아를 엮어. 이거 예전에 우리 구한말하고 똑같죠? 외세들이 다 너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다 군대 주둔시키고 그걸 구실로 중국, 북한, 러시아까지 한편으로 싸그리 엮은 다음에 한반도만 그런 게 아니라 대만 해협까지 항상 양쪽 진영 군대가 팽팽히 맞서고요. 계속 서로가 군사작전을 펼쳐가지고 사실 이번에 대만 의회 내각을 다 잡아먹은 이후로 앞으로 대만하고 TSMC를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그림자 전쟁을 벌이면서 시간을 들여서 흡수 합병하려는 중국을 이걸 이용해서 대만 내에서도 다시 반중 정서를 일으키고 친미 반중파를 다시 결집시키고 또 중국하고 대만이 함부로 그렇게 교류를 못하도록 대립을 특화시켜가지고 내부적으로 서로 맞서게 하려는 속셈 때문에 그 속셈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모인 겁니다. 전 세계가 다 우리한테 빚져서 모인 게 아니죠. 또한 이걸로 이제 앞으로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북한까지 싸잡아가지고 또 경제 제재를 하겠죠. 그 와중에 이제 기축통화 패권전을 이어가고 관세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더 제재를 하려는 거고요. 이제 재작년도부터 보하고 작년부터 특히 더 심각하게 보았던 아시아의 군사 전선이 아시아 전선이 이제 드디어 이제 완성판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요 군사력들이 사실 우리 집 마당 근처에서 왔어요. 우리를 도와준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모이고 있습니다. 각자 끌고 가서 부부싸움인데 부부끼리 못 만나게 하고 서로 그런 못된 년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네가 부처다 임마, 보살이다 임마, 혹은 넌 그걸 남자라고 정말 네 인생 어디가 보상받니? 우리 다음 주 저기 등산 모임이나 같이 가자. 그러면서 둘이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가스라이팅 시키면서 우리 갖고 놀려고 모이는 겁니다. 자기들 사실은 이권을 하려고. 자, 이제 앞으로 뭐 다음 달부터 해가지고 미국 11월 대선 있기 전까지 몇 달 동안 누군가가 정말로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하지만 누군가가 필요에 의해서 마치 재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처럼 혹은 작년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진 것처럼 일부러 어디선가 국지전을 유도를 하고 이거는 와 안 된다 나가서 같이 싸워야 된다 하고 더 일이 크게 솔로몬의 재판 때처럼 이대로 하면은 아기 배를 가르고 다치는 건 우리밖에 없을 것 같은데도 일부러 누군가 외세에서 전쟁을 유도하고 우리를 선동하게 됐을 때 우리는 저는 여러분들은 거기에 기꺼이 선동당한 채로 강대국의 대리전을 몸소 치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건 아니다 하고 어떻게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하는 목소리를 내실 겁니까? 우리한테 달렸죠. 오늘 또 긴 얘기, 걱정스러운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외면하고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거를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현실을 직시한 다음에 이제 방법이 나오는 거죠. 맨날 살 뺄래 하면서 맨날 나 괴로운 건 싫어, 살쪘다고 놀리지 마, 힘든 건 싫어 하면서 뚱뚱해도 나를 봐줘 하면서 맨날 먹을 거 다 먹고 뭐 노력 안 하면 그 마음이 뭐 노래방 가서 술 먹고 뭐 할 때는 잠깐 잊어지지만 술 깨고 다시 혼자 그 다음날 거울 보면 다시 그 걱정은 변한 게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현실을 직시하고 뛰어야 되죠. 안 먹고 이쪽으로 나가야겠구나. 근데 계속 내가 살찐 거는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어렸을 때 엄마랑 헤어지고 막 밖에 외부에 탓만하고 나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밀고 나가는 순간 아기의 배는 갈라지는 거고 우리는 선동당한 채로 대리전에 점점 더 위험에 처한다고 봅니다. 오늘 또 긴 시간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요. 항상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